이정우 선수가 심각한 타격 난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도 좋지 않은 흐름인데요. 근데 이게 또 비단 이정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폼이 하나의 거대한 이정우 같이 극도의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이지만 자이언츠의 팬들이 분노에 휩싸일 수 있는 경기력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가끔 보는 저도 보고 있노라면 정말 답답합니다. 특히 타격에서의 모습은 진짜 너무 심각할 정도로 답답한 게 현재 자이언츠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는 이대로 괜찮은지, 올 시즌 자이언츠는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빅마켓이라고 불리는 팀 중 하나입니다. 돈을 적게 쓰는 팀이 아닙니다. 게다가 소위 말하는 명문팀 중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엔 그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전혀 자이언츠답지 않은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 107승 55패로 데뷔전을 우승하며 프로를 진출했던 시기 이후 연이어 가을 야구 진출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2022년 81승 81패로 프로 진출 실패, 2023년 79승 83패로 프로 진출 실패, 2024년 80승 82패, 2025년 81승 81패로 모두 프로 진출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24년엔 선장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자이언츠의 영웅과도 같은 존재인 버스터 포지를 사장으로 앉혔죠. 그래도 나아지는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감독도 바꿨습니다. 테네시 대학 야구부 감독이었던 토니 베이텔로 감독으로요. 파격적 인사였습니다. 근데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이 이 감독의 수준을 의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선수단 장악에 실패한 것 같은 잡음이 흘러나오기도 하거니와 감독 스스로 감독으로서 가장 하면 안 되는 선수 탓을 하는 인터뷰를 하는 등 보기 쉽지 않은 모습을 시즌 초반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시즌의 끝은 멀고도 멀게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지만 지금 폼으로 한정해보면 최악입니다. 뭐 그렇다고 프런트와 감독 탓만 할 수 있느냐? 당연히 아니죠. 선수들 또한 폼이 제정신이 아닌데요. 선수단은 돈값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이언츠가 올해 지급하는 연봉 총액은 2억 2,090만 달러로 전체 13위에 해당하는 연봉입니다. 다저스의 4억 달러, 매치의 3억 7천만 달러와 비교하면 크다고 할 수 없지만 적은 돈을 쓰는 건 아닙니다. 최소한 어느 정도 각은 보여줘야 하는 지출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이언츠의 성적은 MLB 전체 28위입니다. 4승 8패로 최악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4월 안에 이렇다 할 반등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올해도 가을 야구는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는데 벌써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내셔널리그 가을 야구 티켓은 따내기가 정말 빡세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같은 지구에는 1형 다저스가 있어 티켓이 정말 빡빡합니다. 사실상 우승 자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와일드카드 쟁탈전을 해야 하는데 샌디에고 파드리스와 애리조나 디백스가 있기에 한번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면 사실상 못 쫓아 올라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네, 4월이 끝났는데 가을 야구 실패가 확정될지도 모를 이야기죠. 극단적이죠. 네, 극단적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더 이상 승차가 벌어지지 않고 유지하거나 좁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타격이 살아나야 합니다. 자이언츠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타격입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팀 전체적으로 타격감이 나락을 갔습니다. 필라델피아 필리스전에서 어느 정도 반등을 만들어내어 성적이 소폭 상승하긴 했습니다만 팀 타율 2할 8리는 리그 전체 25위, 팀 홈런 4개는 30위, 득점 역시 36점으로 29위, 이를 모두 종합할 수 있는 팀 WRC 플러스를 보면 74로 전체 27위입니다. 단체로 그냥 땅굴을 파고 있는 중이라 말할 수밖에 없는 지표입니다. 실감을 더 확실히 할 수 있는 게 XWOB의 수치인데요. 이정우 선수가 0.30으로 팀 내 2위입니다. 그것도 4게임에 나온 신인 백업 포수 다니엘 수삭을 제외하면 이정우 선수가 1위입니다. 이번에 영입한 중견수 베이더는 WRC 플러스 10이고 좌익수 라모스는 WRC 플러스 28입니다. 이정우 선수가 WRC 플러스 42입니다. 외야수에서 그나마 제일 높습니다. 팀 내 연봉을 가장 많이 받는 3명은 어떨까요? 라파엘 데버스는 WRC 플러스 53, 윌리 아다멜스는 WRC 플러스 109, 매체프머는 WRC 플러스 139입니다. 타격은 리듬이란 게 있고 흐름이란 게 있지만 팀 타선 자체가 이렇게 다 죽어버리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이정우 선수의 타격을 좀 보기 위해 자이언츠의 경기를 보고 있노라면 그냥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한데 그게 괜히 답답한 게 아닌 거였죠. 우리나라에선 아무래도 이정우 선수 관심의 중심이니 이정우 선수의 부진에만 신경 쓰지만 사실 팀 자이언츠 타선 자체가 지금 암흑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 반등은 가능한가? 가능은 할 겁니다. 이대로 리그 끝까지 될 리는 없겠죠. 실제로 죽수다가 4월 8일 경기에서 매체프먼과 아다멜스는 어느 정도 반등을 하는 모습을 만들어내기도 했으니까요. 다른 선수들도 리바운드는 무조건 됩니다. 다만 그 시기가 문제일 뿐이죠. 너무 늦어버리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답이 없습니다. 빨리 반등의 쉴 틈을 찾아야 할 텐데 4월의 스케줄이 만만치 않습니다. 볼티모어로 시작해 신시내티, 워싱턴 전까지 지옥의 구현 원정 경기가 있습니다. 쉽지 않은 스케줄입니다. 타선이 좋은 흐름을 찾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는 건 워싱턴은 팀 분위기가 자이언츠만큼이나 좋지 않다고 볼 수 있기에 재물 삼아 반등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그 팀도 자이언츠를 재물로 삼고 싶을 겁니다. 어쨌든 구현 원정팀은 자이언츠니까요. 근데 또 하필 돌아와서 붙는 팀이 다저스와 마이애미입니다. 다저스전은 당연히 쉽지 않겠지만 문제가 마이애미입니다. 마이애미가 지금 심상치 않거든요. 선발팀도 강하고 불펜도 단단합니다.
단단합니다. 타격 폼이 살아나기가 쉽지 않을 것만 같네요. 특히 만약 샌디 알칸타라가 포함된 로테이션이 걸리면 진짜 뭔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번은 루징했던 필라델피아를 만나는 것으로 4월의 스케줄이 끝납니다. 4월에 타격 페이스를 찾는 게 쉽진 않아 보이죠. 쉽지는 않지만 반등해야죠. 타선이 이래선 절대 이길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자이언츠는 타선만 문제가 아닙니다. 팀의 저지선을 구축해줄 팀 방어력도 영시원치 않습니다. 자이언츠는 애초에 로건 앱과 로비레의 원투펀치로 에이스 라인을 구축하고 허싹에서 커리어 하이 찍고 온 아드리안 하우저, 역시 작년에 커리어 하이 찍으며 가능성을 보여준 랜든 루프와 타일러 말리에게 선발 로테이션을 맡겼는데요. 지금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선발 싸움에서 이기는 경기가 거의 없습니다. 팀 타선이 약하니 선발 싸움에서라도 이기고 들어가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란 건 로건 앱이 첫 경기에서 부진한 이후 자신의 흐름을 다시 찾았고, 로비레이는 그래도 자신의 이름값을 해주고 있어 중심은 잡아줄 수 있을 것 같긴 하다는 건데, 문제는 나머지 3명의 로테이션 투수들이 얼마나 선발 싸움에서 이겨줄지가 불안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 불펜도 작년만큼 믿음직스럽지 않습니다. 라이언 워커가 계속 헤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라이언 보루키도 뭔가 애매하고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란 건 디트로이트에서 데려온 매트 게이지가 좋은 모습이란 점과 신예 투수 블레이크 티드웰이 상당히 기대가 된다는 점, 이 부분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물론 타자 이야기처럼 이것도 다 기억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시즌 후반기에 가서야 정확한 평가가 될 겁니다. 불펜 선발할 것 없이 좋은 모습을 보여 투수팀으로 거듭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률은 적어 보이네요. 지표로도 확인해보면 팀 ERA는 4.78로 전체 24위입니다. 타선보다는 낮지만 그렇다고 좋지는 않죠. 그래도 FIP 지수로 보면 나쁘진 않습니다. 팀 FIP 3.78로 전체 11위입니다. 기록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이언츠의 반등을 위해서는 지금은 이 투수진에서 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타선은 솔직히 아무나 기대도 하기 어렵거든요. 지금 자이언츠 타선은 모멘텀을 가져와야 합니다. 트리거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럴 때 분위기를 반전시켜줄 선수가 필요한데, 올라올 자원 중엔 분위기를 환기시켜줄 자원이 없습니다. 브라이스 엘드리지가 유망 자원이긴 한데 팀 분위기를 변화시켜줄 그런 영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선수를 뽑아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자원은 팀의 3번 타자이자 가장 많은 연봉을 받고 있는 라파엘 데버스입니다. 윌리 아다메스, 매차프먼과는 다르게 완전히 공격형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결국 타선에서 해결해주지 못하고 중심을 잡아주지 못하면 자이언츠 계획은 완전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냥 팀의 되돌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데버스의 여러 서번트 지표를 보면 불안하긴 합니다. 타구 생산성이 지금 박살이 났는데요. 근시일 안으로 이걸 다 복구해낼 수 있을까? 조금 물음표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데버스가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야 자이언츠의 반등은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이 이정우입니다. 한국인이니까 뽑은 게 아니라 이정우가 받는 연봉과 롤을 생각하면 무조건 타격에서 선방해줘야 합니다. 우선 포지션이 베이더 선수를 영입하면서 우익수로 바꿨는데, 아시다시피 메이저에서 우익수는 타격이 강한 포지션의 대표격입니다. 팀의 중심 타자들이 포진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정우는 그 우익수에 맞는 거포가 또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타율이든 출루율이든 뭐든 결국 만들어내야 합니다. 근데 역시 이정우도 서번트 지표가 박살이 나 있습니다. 타구 생산성 지표를 안 보더라도 경기 내 타구질만 봐도 폼을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그치만 이겨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이언츠는 어렵습니다. 이치로가 MLB에 올 때 자신의 것을 다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마인드로 왔던 것처럼, 오타니가 오자마자 자신의 타격 폼과 피칭 메커니즘을 변경했던 것처럼, 이정우도 모든 걸 바꾼다는 마인드로 지금 있는 자리에서 결과를 내기 위해 모든 걸 바꿀 수 있다는 마인드로 임해야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은 시즌 극초반이기에 지나가는 감기 같은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단지 그 감기가 폐렴으로 이어질지도 모를 만큼 위험하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이정우와 자이언츠는 어떤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